여러분, 절대 아침에 이것 얼굴을 바르지 마세요. 피부가 늙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3,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피부에 좋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45년간 피부를 연구하고 진료해온 제가 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사흘 만에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요. 먼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71세 박정숙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광주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셨어요. 처음 들어오셨을 때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것처럼 혹은 창피한 것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녀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줄이 많아? 할머니 얼굴 무서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손녀가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란 걸 그분도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원래 보이는 대로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수한 한마디가 할머니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힌 겁니다. 선생님, 저 거울 보기가 싫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나도 피부 좋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나인가? 내가 이렇게 늙었나? 매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우리 세대는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마음 한 번쯤 안 가져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분의 피부를 살펴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촘촘히 잡혀 있었고 눈 밑은 살짝 꺼지면서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팔자주름은 입꼬리까지 내려와 있었고 볼은 탄력을 잃어서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도 가로주름이 3줄 정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윤기가 없어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소 세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제품을 바르시는지,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대답을 들으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분은 피부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전부 잘못된 거였습니다. 뜨거운 물로 아침 저녁 꼼꼼히 세안하시고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질러 닦으시고 비싼 크림을 사서 얼굴 전체에 꾹꾹 눌러 바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 모든 게 피부를 더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나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나요? 둘 중 하나실 텐데요. 뜨거운 물로 세안하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60세 이상 어르신 중 78%가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피부 수분량이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보다 2.3배나 낮았습니다. 우리 중 10명에 8명 가까이가 이 실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피지라고 불리는 얇은 기름막이 있습니다. 이 기름막이 우리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그릇에 랩을 씌워두면 안에 있는 음식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이 기름막이 씻겨 나갑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수분을 잡아둘 수가 없어서 금방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른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른 스펀지는 쪼그라들어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머금은 스펀지는 통통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통통하고 탄력 있어 보이고 건조한 피부는 쪼글쪼글해지면서 주름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건으로 얼굴 문지르시는 분들 계시죠? 세안 후에 수건을 얼굴에 대고 양옆으로 쓱쓱 문지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혹은 수건을 꾹꾹 눌러서 물기를 짜내듯이 닦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얼굴 피부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습니다. 특히 눈가 피부는 정말 얇습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시나요? 아니면 톡톡 두드리시나요? 이렇게 얇은 피부를 수건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반복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사포로 종이를 문지르면 종이가 얇아지고 찢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클렌징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요. 깨끗이 씻어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클렌징 폼을 듬뿍 짜서 꼼꼼하게 세안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중 세안이라고 해서 오일로 한 번 닦아내고 폼으로 또 한 번 씻으시기도 합니다. 하루에 클렌징을 몇 번 하시나요? 한 번, 두 번 이상.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피부에 이건 너무 과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요. 60세 이후에는 피지 분비량이 20대의 43%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면 나이 들면 기름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클렌징을 과하게 하면 이미 부족한 기름마저 다 씻어내버립니다. 당연히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주름은 더 깊어집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바로 주름의 주범입니다. 뜨거운 물, 수건으로 문지르기, 과한 클렌징.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세 가지를 당장 멈추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부족한 수분과 영양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직접 실험하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 올리브 오일과 꿀을 섞어서 바르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요. 우리 모두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피부과 연구팀이 8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꿀을 섞어 바르면 피부 수분량이 2.7배 증가하고 주름 깊이가 평균 31%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왜 섞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바르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수천 년 전부터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귀족들은 올리브 오일을 피부에 발랐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올리브 오일로 피부를 관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올리브 오일의 효능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연 보습막 기억하시죠? 뜨거운 물로 씻겨나간 그 보호막을 올리브 오일이 대신해주는 겁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손상된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꿀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꿀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의 수분까지 끌어와서 피부에 공급해줍니다. 마른 스펀지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꿀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을 함께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올리브 오일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고 꿀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바깥에서 막아주고 안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건조하고 주름진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만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마트에서 파는 일반 올리브 오일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고급 올리브 오일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이면 됩니다. 다만 가짜 꿀이 아닌 진짜 꿀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율입니다. 올리브 오일 1숟가락에 꿀 반 숟가락입니다. 작은 그릇에 올리브 오일 1숟가락을 담고 거기에 꿀 반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 꿀보다 2배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잘 섞어줍니다. 처음에는 기름과 꿀이 잘 안 섞이는 것 같지만 계속 저으시면 어느 정도 섞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바르는 방법입니다. 먼저 세안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세안제도 순한 것으로 가볍게만 쓰시면 됩니다. 세안 후에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주세요.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둔 올리브 오일 꿀 혼합물을 손가락에 묻혀서 얼굴에 바릅니다. 이마, 볼, 코, 턱에 점을 찍듯이 조금씩 올려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바릅니다. 문지르듯이 세게 바르지 마시고 살살 펴바르시면 됩니다. 눈가는 특히 조심해서 살살 바르세요. 얼굴 전체에 바르셨으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올리브 오일과 꿀이 우리 피부에 스며듭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냅니다. 비누나 세안제를 쓰지 마시고 물로만 헹구세요. 기름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름기가 밤새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헹군 후에는 역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려 닦으세요. 헬스는 하루에 1번, 저녁에 하시면 됩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하시면 자는 동안 피부가 회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일주일, 가능하면 1달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1달만 해봅시다.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1숟가락, 꿀 반 숟가락 섞어서 저녁 세안 후 15분 바르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환자분들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모든 분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흘에서 일주일 사이에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느끼시는 건 촉감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만져보시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조하고 까슬까슬하던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얇은 기름막이 피부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손가락으로 볼을 살짝 눌러보시면 탄력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톤도 달라집니다. 칙칙하고 누리끼리 하던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시면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직 주름이 확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피부 전체가 건강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2주 차에 나타납니다. 2주쯤 되면 주변에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좀 달라 보인다. 요즘 뭐 발라? 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63세 김순자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부산에서 퇴직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2주 만에 남편한테 칭찬을 들으셨다고 기뻐하시더군요. 수십 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얼굴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배우자분한테 칭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방법 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는 잔주름이 옅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주름은 아직 그대로지만 얕은 잔주름들이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차오르면서 주름 사이사이가 채워지는 겁니다. 마른 스펀지에 물을 주면 쪼글쪼글한 게 타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한 달 이후에 나타납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시면 본격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눈가 잔주름이 확실히 옅어지고 팔자주름도 처음보다 얕아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볼 처짐도 조금씩 개선됩니다. 피부에 탄력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정숙 어르신 기억하시죠? 소녀한테 할머니 얼굴 무섭다는 말 들으셨던 분이요. 그분이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피부도 피부지만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선생님, 어제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얼굴 예뻐졌어. 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그 순간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분의 삶 전체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 병이 마트에서 8,000원 정도, 꿀 한 병이 10,000원 정도입니다. 이걸로 석 달은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6,000원도 안 드는 거예요. 비싼 화장품 한 통 가격도 안 됩니다. 레이저 시술 한 번 받으시려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이 방법은 10,000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 내 피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비싼 돈 안 들이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돌볼 때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 조합을 꾸준히 하시면서 효과를 보셨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과 달걀 노른자 조합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 볼 처짐이 신경 쓰이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꿀 조합이 수분 공급에 강점이 있다면 달걀 노른자 조합은 탄력 회복에 강점이 있습니다. 두 방법을 번갈아 가며 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달걀 하나를 깨서 노른자만 분리합니다. 흰자는 요리에 쓰시거나 따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노른자만 작은 그릇에 담고 거기에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포크나 숟가락으로 잘 섞어줍니다.
노른자와 기름이 잘 섞여서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되면 완성입니다. 바르는 방법은 꿀 조합과 비슷합니다. 세안 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골고루 바릅니다. 특히 볼이 처진 부분, 팔자주름 부분, 턱선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바르세요. 그 부분에 바르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바르시면 좋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잠깐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달걀을 드실 때 문제가 없으셨던 분도 피부에 바르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 같은 부위에 조금만 발라보시고 하루 정도 지켜보신 후에 문제가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세요. 신선한 달걀을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달걀은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된 신선한 달걀을 사용하시고 만든 즉시 바로 사용하세요. 남은 건 보관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꿀 조합과 달걀 노른자 조합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올리브 오일과 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올리브 오일과 달걀 노른자, 일요일에는 쉬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건조함이 심하시면 꿀 조합을 더 자주, 탄력이 더 필요하시면 달걀 노른자 조합을 더 자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동시에 피부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계속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물을 붓는데 다른 쪽에서 물이 새고 있으면 그릇이 안 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합시다. 첫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마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의 천연 보습막을 녹여버립니다. 겨울에 따뜻한 물이 좋으신 건 알지만 얼굴 씻으실 때만큼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손등에 물을 뿌렸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온 비슷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8세 한영자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인천에서 미용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손목 관절염이 있으셔서 따뜻한 물을 좋아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 사우나에서 때를 미신다고 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얼굴도 같이 문지르신다고요. 거기다 집에 와서 또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둘째,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세요. 세안 후에 수건을 얼굴에 대고 양옆으로 쓱쓱 문지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혹은 수건을 꾹꾹 눌러서 물기를 짜내듯이 닦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행동을 매일 반복하시면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얼굴에 가볍게 대고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겁니다. 물기가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위에 올리브 오일 혼합물을 바르실 거니까요. 셋째, 클렌징을 과하게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씻어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생각은 젊은 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60대가 넘으시면 피지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기름이 부족한 상태에서 클렌징을 과하게 하시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하셔도 충분합니다. 밤에 올리브 오일 팩을 하신 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름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세안지로 벗겨내실 필요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시는 정도면 됩니다. 저녁에도 화장을 안 하셨으면 세안지 없이 물로만 씻으셔도 됩니다. 넷째,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습관을 버리세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턱을 괴거나 볼을 문지르거나 이마를 짚거나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손에는 생각보다 많은 세균과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걸 얼굴에 계속 옮기시는 겁니다. 또한 얼굴을 자주 만지면 피부에 자극이 가서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턱을 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턱을 괴면 볼살이 위로 밀리면서 접히고 그 부분에 주름이 생깁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턱 괴는 습관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고치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팩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 네 가지를 계속하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셔도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겉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팩은 바깥에서 피부를 가꾸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진짜 피부 미인이 되시려면 안에서부터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오늘은 피부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첫째, 물 마시기입니다. 피부 수분의 원천은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보습제를 발라도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촉촉해질 수 없습니다. 마른 화분에 물을 주면 흙이 촉촉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부까지 수분이 전달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종이컵으로 8잔, 약 1.5리터 정도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에 미지근한 물 1잔을 먼저 드세요. 밤새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틈틈이 물을 드시면 됩니다. 커피나 녹차는 물 대신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커피를 드셨으면 그만큼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맹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잠입니다. 피부 재생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하고 낮 동안 손상된 부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뷰티 슬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자주 깨시거나 얕은 잠만 주무시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유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음식입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주기적으로 드시면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전통 음식 중에 좋은 게 많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빵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을 아예 안 드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겉에서 바르는 것과 안에서 먹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팩을 열심히 하시면서 동시에 물도 충분히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피부 관리는 한 가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첫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뜨거운 물 세안, 수건 문지르기, 과한 클렌징. 이 세 가지 당장 멈추세요. 둘째,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에 꿀 반 숟가락 섞어서 저녁마다 15분 바르기. 이것만 꾸준히 하세요. 셋째, 탄력이 필요하시면 올리브 오일과 달걀 노른자 조합을 번갈아 사용하기. 넷째, 안에서부터 건강해지기. 물 8잔, 잠 7시간, 좋은 음식 드시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는 주름을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스킨케어 같은 자기관리가 시니어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자기 존중감을 유의미하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외모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펴지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피부 관리가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피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 달, 6개월, 1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리브 오일에 꿀 한 숟가락 섞어서 얼굴에 발라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아름다워.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매일매일 나를 돌보는 그 작은 습관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주변에 피부 고민 있으신 분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소통해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